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뜬금없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노루각수에 회담이 줄줄이 취소당하는 수모를 당하고 돌아오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미국의 도청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합법적인 감청이었다며 미국 앞에 납작 엎드린 윤석열 정부입니다.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굴욕 외교로 경제에도 큰 타격을 안기고 있는 이 정부에 분노한 건 재외동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에서 35년째 거주 중인 최기영 전 벨라루스 국립대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벨라루스 국립대학 교수를 지내다가 은퇴하신 최기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그 러시아 얘기를 오늘 좀 예.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러시아에서 뭐 한 오랫동안 35년 정도 살았으니까 뭐 전문가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아, 네, 거기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다. 저는 예. 35년 동안 사셨다 그래서 그럼 이제 한 45쯤 되셨나 이거 그래. 생각했는데 예, 은퇴를 하시고. 은퇴한 벌써 은퇴한 지 10여 년 됩니다. 네. 그럼 그때 뭐 이미 러시아랑 수교 맺기 전에 예, 수교 맺기 전에 이제 러시아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전공한 분야가 이제 벨라루스가 제가 전공한 분야를 해서 네. 학위는 이제 거기서 박사학위 디펜스를 이제 벨라루스에서 받다 보니까 네. 뭐 모스크바에 한 10년 있었고 연구소에 그 후에 이제 벨라루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구소, 대학, 그다음에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러니까 이런 뭐 정치적인 거하고는 관여 없이 살아왔죠. 학자로서 살아왔잖아. 공부하러 러시아에 그럼 가신 거. 그렇지 뭐 공부도 그렇고 되게 러시아가 좋더라고요. 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러시아가 그 당시 89년도인데 네. 수교도 전인지 뭔가 러시아가 새로운 것 같은. 어떤 게 그렇게 끌리셨을까요? 뭐 러시아의 그 여자분들도 이뻤고. 예쁘죠. 예,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또 그 러시아 사상 이런 것들 뭔가 우리 항상 그 미국에 제가 출장을 그 당시 좀 자주 다녔는데 뭔가 식상했어요. 저한테 뭐 차별도 좀 한 것 같고 또 일본도 제가 출장을 그 당시 좀 다녀봤는데 좀 너무 조그맣고 갑갑하고. 근데 러시아 한번 그때 89년도 처음 들어가서부터는 뭔가 이건 새로운 거다. 새로운 저 인생을 한번 걸만하다 했는데 들어갔습니다. 그게 벌써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 이제 40 되기 전인가 들어갔습니다. 네. 제 2의 인생은 이제 러시아에서. 지금도 자다가 꿈을 꾸면 러시아 말로 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침에 잠꼬대 할 때도 러시아 말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뭐 회사 생활 하다가 또 뒤늦게 공부를 하신 거군요. 예, 공부는 꾸준히 제가 이제 대학에서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석사까지 받고 박사 과정까지 직장 다니면서 네. 그러다 이제 그 학업의 꿈을 이제 러시아가 또 기초 과학이 이제 많다 보니까 깊다 보니까 저 같은 이제 분야에서는 이제 금속 분야인데 전혀 제가 모르는 분야. 금속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분야를 이제 네. 러시아에서 받았습니다. 한 5년 걸렸습니다. 박사 받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것도 빨리 받으신 거 아니에요, 5년이면? 이제 석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영어를 제가 할 줄 아니까 이제 네. 도움이 많이 됐죠. 그만 그 러시아 말로만 했다면 뭐 더 걸렸는데 영어로 이제 디펜스가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쉽게 뭐 시험 보고 뭐 논문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연구자들하고 그 토론을 합니다. 한 서너 번.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자기가 발표한 자기 논문에 대해서. 이제 이 과정이 이제 러시아로 했으면 뭐 떨어졌을 텐데 영어로 하다 보니까 통역해 주는 교수가 제 지도 교수인데 저보다도 더 잘 설명을 해서 뭐 어떤 디펜스가 됐습니다. 네.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지금 러시아 학당이라는 유튜브를 한 2021년에 개설해서 또 활동을 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학당은 근데 저는 은퇴해서 러시아어를 좀 가리키고 또 러시아 또 문학 제가 좋아하니까 네. 미술도 좋고 음악도 좋고 제가 그런데 좀 예술에 좀 취미가 있어서 그래서 특히 이제 러시아 하면 이제 그 친구들하고 모여서 노는 그 정서가 좋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보드카가 이제 술이 있는데 술도 제가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먹방다가 술방을 좀 할까 해서 아주 가볍게 예, 시작을 해서 문화를 나누는 걸로 뭐 생각하신 그 거군요. 당시 구독자도 별로 없었지만 그 하여튼 들어갔더니 온통 정치 얘기던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놈의 전쟁이 났어요. 러브 전쟁이.
그래가지고는 너무 이게 실제 제가 살고 있는 러시아에 있는 현실하고는 안 맞게끔 여기서 보도들 하다 매스미디어가 다.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나오는 방송들을 제가 이제 번역해서 제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나오는 방송들만 이제 번역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이 온통 왜곡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러시아 언론이랑은 좀 많이 다른가 보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관련해서 특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지금 뭐 연합통신이고 뭐고 지금 기존 매스미디어 한국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서방 언론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나라 특파원이 어디 가 있냐 전쟁터에 없어요. 다 그냥 다른 주류 메디어 미국 쪽의 걸 받아 쓰다 보니까 러시아 거를 제대로 아는 방송을 하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뭐 러시아가 몰리는 듯한 분위기 뭐 이런. 전혀 그러니까 방송 제가 러시아 학당에서 러시아 방송 좀 더 해야 되는데 현실 팩트는 우크라이나 점점 지금 밀리고 있어요. 밀려서 이걸 갖다 지금 방송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 전쟁을 좀 어떻게 봐야 할지부터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잔인하게 침공했다. 아이고, 예. 네, 침공한 건 맞죠? 침공했죠. 저도 그 당시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유튜브를 보더라도 러시아 학당에 1회, 2회, 3회는 제가 그 러시아를 반대하는 유튜브를 썼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알아보니까 침공하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그 배경을 봐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데. 그 배경이 중요한데 철저히 그 미국이 의해서 서방에 의해서 나토에 의해서 전쟁이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전쟁이 좀 미국 중심에서 예, 프레임이 짜진 것도 있고 지금 언론들도 그래서 그 프레임에서 계속 작동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측면도 있고요. 미국의 일방적으로 지금 뭐 이라크 전쟁, 이란, 이라크, 리비아 카다피 죽였죠. 이라크 후세인이죠. 그냥 뭐 아프가니스탄 계속 3년에서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게 미국의 역사입니다. 네. 흑역사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거 연장선으로 보면 됩니다. 미국의 단극주의, 패권주의. 이제 여기에 미국은 러시아를 쪼개려고 그랬어요. 네. 쪼개가지고 러시아 자원이 많으니까 우크라이나 통해서. 그리고 왜 지금 전쟁이 일어나냐? 간단해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미국이 나토로 가입을 시켜서 나토 가입입니다. 나토 가입하면 나토 헌법에는 규정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토 회원국에 침범이 되면 나토국 지금 30국에 30개국이 전체 공격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이 된다면 그 앞에다가 미사일 하나 놓쳐요. 그러면 모스크바까지 5분도 안 걸려요. 이건 러시아를 그대로 목을 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토가 어떻게 팽창했느냐, 그 소련이 러시아가 저기 나오네요. 러시아가 붕괴돼 가지고 1990년도에 러시아가 그 소비에트 유니온 해가지고 저렇게 뻘건 지구에 유럽까지도 바르샤바주하고 차지하다가 러시아 붕괴된 이후로 쪼그라들고 가다가 지금 다 나토가 차지하고 유일하게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만 남았습니다. 벨라루스는 친러니까 이제 남았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들어가겠다. 그럼 저기다가 지금 폴란드하고 볼가리아나 그쪽에다가 지금 그 미사일 핵 무기가 있어요. 그 미국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 쪽에는 이제 패트리어트 방공망, 우리나라에도 그 성주 사드라고 하죠. 그 방공망 시스템을 똑같은 걸 설치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공격을 해와도 다 방어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그 폴란드에서 만일 그 핵미사일을 쏘게 되면 과거에는 10분에서 15분 걸렸습니다. 이 모스크바까지. 네. 근데 우크라이나다가 만약 설치하면은 5분인가요? 그러면 이제 모스크바가 대응할 능력도 없으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말 들어야 돼요. 그래서 푸틴이 전쟁을 그럼 침공을 한 거죠. 도저히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 그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또 왜 전쟁이 일으켰냐? 실제 이번에 전쟁에 보면 다 나왔어요. 왜? 지금 그 바이올로지 그 생화학 무기 해가지고 제가 발표한 게 아니라 러시아에 나오는 방송들입니다.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 생화학 무기 연구소가 우크라이나에 30여 개를 설치했어요. 바흐무트라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가장 복잡한 도시가 있는데 지금 돈바스라고 해서 그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국경의 도시들에는 나토들이 8년 동안 2014년부터 방어 기지를 세웠어요. 지하에다가 엄청 하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진격에 들어가려도 못 들어가는 이유가 그만큼 방어선을 구축했어요. 다시 말해서 러시아 들어가려고 했어요. 만약 그래서 작년에 러시아가 공격을 안 했다면 몇 달 후에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어떤 명목으로도 전쟁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먼저. 예, 그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러시아로서는 생존의 문제니까. 예, 생존입니다. 네, 더 이상 양보할 수가 네,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네. 자기들의 생존권을 지키려고 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또 아까도 조금 나왔는데 이제 역사적인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의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탈나치화 이게 명분으로도 이제 예, 나오고 왜냐하면 있는데. 옛날부터 이상하게 그 독일의 나치에 협력을 한 그 스테판 반데라라는 그 우크라이나 그 서부 쪽에 그 폴란드 쪽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상가예요,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에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부터 시작해 그때부터 이제 근데 그때 2차 대전 때 러시아가 이겼죠. 그래서 그 나치들이 이제 지하에 숨어가는데 그걸 CIA가 그때부터 나치들의 그 숙계들을 다 피신시켰어요. 이 스테판 반데라도 CIA 돈을 가지고 동독, 서독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이제 반농 운동을 하고 테러 운동을 했죠. 이건 역사를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역사학자들한테도 봐도 우리가 인터넷 봐도 2차 대전 이후에 소위 그 스테판 반데라의 역할, 또 나치가 우크라이나 나치들, 또 독일의 나치들이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나치들을 키웠는지. 나치들이라는 건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도저히 그 슬라브 민족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혼동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가 세 나라는 슬라브 민족인데 네. 다 러시아 말을 쓰고 이 나치들은 그저 틀려요. 폴란드 쪽에 있는 사람들이 폴란드의 국경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데 우리 혼동한다고 하면서 지금 너무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다 슬라브 쪽에 있는 사람들 많이 다 죽어 일부러 전선으로 갑니다. 하여튼 그 얘기가 너무 깁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너무 뜬금없이 무슨 나치 얘기를 지금 하느냐 한데 역사를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시면 그런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전쟁 원인으로 또 이렇게 뭐 탈나치화 그래서,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나왔었냐면요. 궤변이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언론, 뭐 미국 언론 다 미국 언론이나 우리나라 언론은 러시아는 악입니다. 악의 축이야 지금.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자유의 국가고 우리나라의 개념이 좀 없는 게 자유국가 수여하러 간다고 일전에 국민의힘의 무슨 젊은 그 책임자 당 누구야 누구죠? 나 그 이름도 잘 젊은 사람 이준석. 이준석이가 그 사람 그 전쟁 초기에 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와가지고 이 뭐 어깨 악수 한번 하고 딱 그냥 갔는데 지금은 또 최근에 어제 보니까 뭐 무기를 뭐 폴란드 통해서 포탄을 우회 지원한다고 지금까지는 잘 참았는데 이거 좀 문제예요 지금 네네. 사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야 될 사람들은 그건 소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군산 산업체라든가 미국에서 전쟁을 안 일으키면은 살지 못해. 지금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또 무슨 군산 복합체들 돈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지금 엄청 벌고 있어요. 그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움을 준 100개 기업에 대해서 이런 기업이나 단체 개인들에 대해서 제재 조치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셨죠? 전 지금 처음 듣는지 하여튼 일단 미국이 저러니까 러시아는 악이고 그쵸. 또 러시아 지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러시아는 더 극단으로 치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게 해도 러시아가 뭐 한마디로 코 방구도 안 낍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러시아는 그 제재에 대해서 벌써 1년 이상, 1년 반 이상 그 전부터 받을 준비를 만큼 해왔고. 받았다. 네, 그럼 전쟁 나고서부터 그 러시아 루블이 떨어졌습니까? 폭락 한 2, 3일 되다가 정상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지금 약간 올라갔습니다. 요새 수출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뭐가 지금 러시아에서 아쉬운 게 뭐였습니까? 지금 내부적인 그 경제가 자급 경제로 전환되고 군수 산업은 지금 러시아 옛날 공장 돌리지 않던 것들 소련방 때 냉전 시대에 공장 버려뒀던 거 요새 연락에 돌리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여기에 우리나라가 걱정이에요. 우리나라가. 휩쓸려 가지고 그냥 미국 말만 들으면 아니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전쟁 난 1년 기간에 아무리 미국이 제재를 하고 러시아 제재해도 일본은 러시아에 더 물건을 팔았습니다. 저번에 E7에서 가스값을 60불에 묶어놨어요. 60불 이상 못 사게끔. 네. 근데 이번에 일본이 70불에 샀어요. 금년 1월부터. 그게 이제 보도에도 나오는데. 그것도 이익이 남으니까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겁니다. 우리나라 한번 알고 싶어요. 얼마에 사는지. 한번 여러분들 조사해 보세요. 우리나라 가스 지금 얼마에 사나. 과거 러시아에서 사왔고 지금은 호주에서 사옵니다. 얼마에 사는지 아냐 그러니까.
비싸게 사면 왜 우리나라 지금 그러면 가스값 올립니까? 전기세 올리고 우리나라 지금 물가 오른다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오른다면은 왜 그렇게 되냐고. 정작 일본은 미국이랑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자기들 실리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걸 챙기고 꼭 있는.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좀 자존심이 상하려고 하는데요. 실제 그러니 지금 네. 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석유 가스 팔는 게요. 인도하고 터키가 떼돈 벌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왜 뭐냐면 러시아가 덤핑으로 팔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다시 팝니다. 네. 해상에서 바꿔치기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떼돈 버는 거예요. 중국하고 인도는 또 차분하게 자기네들 실속 차지라고 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사가지고 주의국가에 몰래 어떻게 환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러시아는 걔네들은 그냥 자원이 있으니까 돈이 생깁니다. 자원이 워낙 풍부한 네,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우리나라는 물건 팍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뭐 칼처럼. 우리나라 지금 러시아는 사실 돈 버는 땅인데 미국 말을 듣고 다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당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플까. 아니 지금 우리 기업들이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러시아에 들어가 있던 우리 뭐 삼성전자니 LG니 다 그 이제 전쟁 이후에 현지 법인들 실적이 막 반토막 났다.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 러시아 젊은 애들의 로망, 꿈은 삼성 그 갤럭시 핸드폰을 갖는 겁니다. 그래요? 그 로망이에요, 그게. 특히 뭐 한류가 어마어마하게 러시아에 한류도 좋지만 꽃을 그 피웠고. 핸드폰에 대해서는 그 전화기는 이제 아이폰하고 삼성 갤. 그런데 지금 이제 직접 못 들어오니까 다른 나라 들어오니까 값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시장이 막 무너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테레비 같은 거 지금 공장 가동이 안 돼요. 벌써 1년 전부터. 그렇죠.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이 버텼어요. 그 재료를 현지 공장에 있습니다. 삼성이 네. 러시아에. 러시아 시장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엄청 큽니다. 자동차. 현대자동차 지금 문 닫았습니다. 그 러시아에서 국유화해가지고 러시아 르노가 당했어요. 르노가 물러났어요. 또 미국 말 듣고. 그거 잽싸게 지금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에서 국영화해가지고 국유화해서 러시아도 차를 만드니까 로 바꿔버렸어요. 라인을. 그게 싸게 팔아요 지금. 현대 그 좋은 차 생산 라인도 많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칼처럼 삼성, LG 문 닫았죠. 현대자동차 문 닫았죠. 또 우리나라 보일러들이 러시아에 굉장히 많이 잘 팔려요. 네. 다 문 닫았죠. 한국 화장품 완전히 문 닫았죠. 그 K-메디칼 러시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다 수술해 갔는데 다 지금 한국산 화장품 그냥 러시아 여자들 그냥 저도 지금 한국에 왔지만 선물해달라는 게 다 한국산 화장품. 그것도 싸구려. 한국 화장품은 정말 알아주죠. 알아주죠. 러시아, 벨라루시 어느 도시에 어느 마을에 가도 한국산 화장품 가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한번 러시아 학당에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다른데 짝퉁입니다. 진짜는 한 10%도 안 되고 다 베트남 이런 중국에서 가져온 가짜들인데 팔려도 그래도 한국산이 좀씩 있어요. 그마저 이제 끊어질 판이야. 그렇게 한국 화장품 그렇게 좋아하는데 미샤라고 또 우리나라 뭐 중급 되겠죠. 미샤 화장품은 러시아에 그냥 브랜드로 나가 있어요. 미샤는 굉장히 한국에서 저렴한 화장품인데. 그냥 러시아에서는 가장 그 좋은 화장품으로 대리점들이 미샤 해가지고 별도로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될까 다 문 닫았어요. 왜냐하면 아예 수출입을 못하게 그 스위프트 코드를 막아버려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 수출입이. 이 틈을 타서 또 중국이 굉장히 바로 그거예요. 취하겠네요. 네, 중국 뭐 베트남 뭐 또 한국 제품도 굉장히 쉽게 일본 또 괘씸한 게 네. 삼성 텔레비전 물러나 LG 물러나면 소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소니를 삼성이 다 잡았는데 소니 차분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시바하고 이게 무슨 나라 꼴이 이게 말이 돼? 한국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지금 기사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만에 한국 대러 교역 23% 감소했다. 감소했다 그러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너무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미국의 말을. 러시아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우리 국민이 정말 모른다는 생각밖에 좀 안 들어요. 이제 러시아 하면 아직은 뭐 공산주의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언제적 공산주의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는 지금 현 정부가
또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국제 관계를 잃지 못하고 네, 완전히 네. 그거는 지금 그분은 자유만 얘기하는데 그 자유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또 파괴해야 되느냐 이 얘기는 한심한 겁니다. 이게 뭐를 위한 거죠?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우려된다라는 걸 뭐 살짝 짚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토도 정상회담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뭐 우크라이나 편으로 편승하는 이유는 어쨌든 안보 이슈를 계속 들잖아요.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안보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계속 들고 있어요. 진정한 안보가 무엇냐 이겁니다. 제가 사실 그 국제 정세 그 표를 가져왔는데 그걸 한번 설명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그 옛날 트럼프 전에 지금 바이든 들어와서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우리가 지금 놓치면은 정말 이제 더 이상 굉장히 좀 위험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위험하게 보시나요? 우리는 지금 무비판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그 정책에 따라가고 있는데 그럼 과연 미국이 그럼 100%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느냐 이거 현재. 미국은 점점 패권의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단극 체제라고 했어요. 미국이 모든 것을 위시하던 경찰 국가로서의 세계 패권 국가의 지위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국민은 알아야 돼. 브릭스가 뭡니까? 브릭스라고 해서 지금 뭐 인도, 중국, 러시아, 뭐 브라질 해가지고 뭐 브릭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브릭스에서 자체 화폐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유로나 달러처럼. 그러면 이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이 경제적인 힘은 점점 줄어듭니다. 거기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미국하고 등대고서는 지금 러시아랑 같이 중국하고 해서 새로운 걸 지금 미국이 하여튼 지금 따라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에 100%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면 따라가야죠. 따라간다고 얘기하더라도 일본처럼 뒤에서라도 조금씩 이렇게 살구역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일본은 지금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요. 무역 수지를 보면은 일본은 작년 전쟁 중에도 러시아와의 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뭐 20몇 프로 감소됐더니 일본 더 늘어났어요. 통계가 나옵니다. 일본 지금 가스도 사와요 마음대로. 양해를 구하고 삽니다. 미국의 양해를 구하고 사온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미국의 양해를 구하고 못 사옵니까? 왜 우리나라는 그냥 비싸게 사오고 있습니까? 이러다가 만일 지금 제가 그래서 안보 얘기하는데 최근에 트리도 미국 캐나다가 미국하고 한국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중국 북한을 상대로 하려면은 중국 북한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새로운 안보체를 갖추자. 잭이래 잭 신쿼드라고 하는데 그 이제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4개국이 이제 그 동맹을 또 맺는 거예요. 쿼드처럼.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나 북한 가만히 있겠으니까 자기네들 더 목을 조여오는데 그 자꾸 미사일 쏘고 또 긴장은 또 고조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진정한 안보를 위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시 냉전 체제로 되돌리고 있어요. 지금 냉전도 극냉전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가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좀 영이 안 쓰거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 세계 국제 무대 중심에서 자기들이 밀려나고 있다라는 걸 직감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뭔가 이런 구도를 계속 만드는 거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없어요. 더 이제 뭐 다른 데로 긴장을 또 뭐 어떻게 수습하고 이번에 마크롱도 가가지고 중국에 가서 뭐 또 갑자기 태도 돌변해서 또 중국 친중국 반미 쪽으로 좀 이렇게 반대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실속 닫혀져 있어요. 마크롱 가가지고 뭐였냐면 뭐 자기네 버스 비행기 프랑스에서 에어 300 뭐 에어 버스인가에 계약을 몇백 대를 하고 중국 돈 많으니까 돈 가지고 이제 프랑스를 좀 구워 삶은 거죠. 자기네 이익에 따라서 갈 수도 있겠죠. 문제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러시아가 지금 쓰러지겠느냐? 쓰러지면 망할 거냐? 소위 악의 축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망할 것이냐? 파괴될 것이냐? 국가가 없어질 것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아니냐? 이거 중요합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의 말대로 러시아는 악의 축이고 파괴될 것으로 전제하에 모든 것에 러시아 반러시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아닐 경우에 대비는 어떻게 하냐? 대비. 마크론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점점 좀 양단이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기울어져 있으니까 러시아 편에서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실리를 좀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요. 예, 네. 그 지금 단적으로 러시아 저거 아주 공산주의 국가고 빨갱이 국가라고 해서 그럼 좀 망할 것이냐 이거야. 망한다면 그렇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미국 말대로 들어서 안 망한 거면 그다음 어떻게? 지금 우리는 비우호 국가입니다, 러시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아직까지 100% 제재를 안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 일본도 비우호 국가인데 네. 일본은 지금 곧 빠지려고 해요, 지금. 물밑 외교를 해서 비우호 국가에서 비우호가 되면 unfriendly country 해가지고 그게 되면은 관세도 올라가고 그렇죠. 어려워지니까 이거를 미국은 일본을 빼려고 지금 작업을 굉장히 뉴스에 나와요. 네. 우리나라는 전혀 no. 미국은 아주 러시아는 악의 축하고 이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러시아는 한국에 좀 많이 줬습니다. 이집트의 원전 때도 우리나라에 수조억 원을 대우 뭐 하청업체에 줬어요. 이집트 원전할 때도. 네.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요. 우리가 참 우리나라 기술도 좋고 하니까 러시아에서 쉽게 받아줘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까다롭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이런 걸 잘해요. 아마 그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러시아랑 절교하고 우크라이나에 수출 많이 하고 하면 되지 않냐. 거기 지금 뭐 전쟁으로 폐허돼서 그러면 이제 재건하고 재건 사업 아니, 뭐 이러면서 우크라이나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할 단말로 거예요. 네. 재건 사업하려면 러시아를 하면 돼. 러시아 지금 잡은 땅덩어리 있잖아요. 그 지금 자기네들 러시아가 차지한 땅덩어리에다가 우리나라가 직접 들어가면은 건설, 복구 돈 엄청 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많이 하죠? 그걸 우리나라 직접 못 가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원청이 업체가 되고 우리나라는 재하도급 처리돼 가지고 이익도 뺏기고 고생만 하게 됩니다. 만일 들어간다고 해도 또 돈이 있냐고요. 전후 복구 지원비가 누가 나옵니까? 우크라이나 자체에 있으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돈 한 푼 없어요. 지금 매달 30억 불 이상을 미국이 현찰로 지원해 줍니다. 이 전쟁 때문에. 그 30억 불 이상이 우크라이나 군인들 월급, 관료들 또 월급, 또 우크라이나 그 정권자들 자기 주머니에 인마에 포켓하는 거 30억 불 이상이 매달 들어가요. 이거 미국이 계속 할 것 같습니까? 바이든도 못해요. 트럼프 만일 된다면 당장 지금도 공화당에서 하원 장악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 뻔합니다. 이 세가 이렇게 보이는 게 뻔하는데 왜 이제 미국의 바짓가락에만 잡고서 좀 이거를 좀 이렇게 우리 현 정권이 조금이라도 외교력을 좀 더 발휘해서 좀 러시아를 버리지 말고 안 네. 버리면서도 미국 말 들 수 있으면 참 그게 좋겠다. 러시아하고 사실 수교 맺은 게 우크라이나하고는 1992년이고 러시아하고는 1990년 더 앞서서 맺었거든요. 아니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가 뭐 이익 본 게 있습니까 그동안? 나로호 네. 우리나라가 뭐 자랑하는 나로호 로켓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선 띄웠다는 거 어느 기술입니까? 러시아 러시아죠. 기술이에요. 우리나라 포항제철 현대 이런 데서 들어오는 석탄, 무연탄은 지금도 러시아 것 갖다 쓰고 있어요. 아니 우리 그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온 건 뭐 있습니까? 없어요. 교역량을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해도 좋다. 전 지금 뭐 친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좋아요. 우리나라 국익은 항상 우선돼야 됩니다. 냉정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랑 좀 젤렌스키랑 좀 비슷한 측면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큰일 나거든요. 그거는 네. 너무 이제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요. 네. 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 하여튼 외교를 좀 더 정신 차려서 넓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익에. 또 지금- 태극기 부대처럼 그냥 러시아 까지 말고 집권했으니까. 러시아는 공산당에서 의석의 15% 20%입니다. 노인네들이 하는 땅에 있어요. 정권을 잡고 지금 나가고 있는 러시아는 시장 경제입니다. 지금도 러시아 뉴스 보면은 매일 러시아 루블라, 달러, 유로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변동시에 러시아 주식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보도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뭐 그런 나라가 어디 공산주의입니다. 이제 러시아 돌아가시면 좀 이제 한국인으로서 그동안 자긍심을 가지고 또 러시아에서 활동을 그렇죠. 하셨을 텐데 예. 그런 것도 많이 영향을 받으시겠어요. 예, 한국까지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미지가 있고 저희 지금 모스크바에 들어가려면 한국 사람은 아무 제한 없이 들어갑니다. 지금. 네. 지금도 비행기는 끊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 없어 고생하는데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입니다. 출입국에도 반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네. 아무데 돌아다닐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다
그렇게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한국의 문을 안 닫고 있습니다. 뭔가 이거를 잘 살려서 제발 좀 이걸 조금 더 나가면 되지,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쟁 곧 끝납니다. 뭐 우크라이나가 결과는 좀 어떻게 패하게 돼 예측하세요?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 미국이 계속 그래도 물자나 뭐 이런 걸 지원해 줄 텐데. 해줘도 언제까지 미국도 뭐 자기네들 이익 따져보겠죠. 그만큼 배불리면 군산 복합진지 뭔지 그 무기하는 파는 세력들이 배가 부르면 또 미국도 여론이 있으니까 그렇게 더 하겠습니까? 전쟁의 결말을 너무 이렇게 자신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근거가 있을까요? 예, 이거 뭐 러시아는 지금 중요한 전략 핵무기라든가 무슨 전술 핵무기라든가 아니면 보다 더 고차원적인 무기들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 같은 나라로 보고서 살상을 안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웃기는 게 지금 뭐 러시아가 밀린다고 하는데 만일 러시아가 크림 만들어 갔습니다. 러시아. 네, 그거는 네, 지금 나토에서 그렇게 차지하고 싶어요. 그 크림을 네. 반도를 젤렌스키의 점령해야만 꿈이죠 지금 탈환하는 게. 그게 왜냐하면 흑해를 장악할 수 있고 나중에라도 러시아를 다시 재침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5중, 6중 방공망, 방어진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만일 크림반도가 정말로 걔네들 말대로 서방에서 점령한다면 러시아는 핵공격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전술핵 씁니다. 이미 나오잖아요. 벨라루스에 지금 핵무기. 예, 벨라루시에도 핵무기 설치했지만은 네. 이게 러시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오면은 합니다. 왜 자기네들 핵도 있고 있는데 뭐 그걸 안 합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슨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이 전쟁은 특수전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가용 전력을 극히 일부분만 쓰고 있다. 그리고 병력의 그 전력의 수준도 낮게 쓰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파괴를 안 하려고 그래서 키예프에 공습을 해도 중요한 건물들은 안 해요. 일반 그 변전소라든가 그것만 공습을 하지. 그러니까 러시아는 넉넉합니다. 아직까지. 네, 그다음에 군수 체제가 지금 미국이 속이 타 있는 게 우크라이나는 지금 뭐 이번 비밀 문서도 보면 5월달 되면 다 뭐 병력이 무기가 고갈된다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는 군수 산업 체제가 이제 정상 가동화됐어요. 옛날 그 소련방 때 썩혀 놓았던 것들을. 그래서 이제는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이제 군수 산업 체제로 돌아갔어요. 러시아는 가동합니다. 버틸 수가 있어요. 장기전에 3년이고 5년이고 러시아는 갑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 장기전 대비하는 나라가 이깁니다. 러시아. 그 전쟁은 경제전입니다. 석유 있습니다. 팔아서 군비됩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쉽게 자기네 나라가 정말 존립이 위태로워지면 핵을 쓰든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지금. 지금 언론에서 사실 좀 다르게 나오고 있죠. 미국도 그 사실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알죠. 아니까 한 1년 더 굴리든가 해서 자기네 무기 이빠이 팔아먹고 다 소진한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망하면 아는 거고 요행이 우크라이나가 또 잘 돼서 러시아 또 침범해 먹으면 또 먹는 거고 그 미국은 관심 없어요. I don't care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군인들 하나도 죽는 사람 없고 무기 열심히 잘 팔아먹고 있고 또 유럽에서 돈 많이 대고 있으니까 유럽만 지금 죽어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지금 마크롱이 반대하고 점점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필승입니다. 러시아가. 이게 무슨 만일 크림 들어오고 그러니까 미국도 다 알죠. 그 지금도 미국에 있는 그 누구죠? 그 국가안보보좌관 그 여러 사람들이 수시로 또 CIA 뭐 러시아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거긴 대화의 창이 항상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을 게임하는 겁니다. 전쟁 게임이지. 또 자유 수호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 그건 뭐 그냥 웃기는 얘기고요. 다극화되는 세상이 지금 다극 체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자기 입장을 살리려고 하고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등을 질려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우리나라도 잘 따라가자는 얘기입니다. 괜히 어영부영하다가 미국의 단극 체제로만 가다 보면 이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극화되는 세계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자. 우리나라도 좀 더 이란이라든가 사우디아 이 얘기하면 현대자동차 그 20년 전에 상페트르부르크에 그 세울 때 푸틴이 그렇게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투자 안 할 때 현대가 가서 투자했어. 그래서 그렇게 현대 자동차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안타까워하는 끝까지 남아 있어요 지금 현대. 근데 이제 문 닫았어요 이제는 땡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동안 수교 맺으면서
우리나라 한류 스타들이 가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기업들이 가서 한국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익을 많이 가져오고 이것들을 지금 깡그리 한순간에 싹 그러니까 이제 쓸어버렸다. 그럴 좀. 위험이 높으니까 네. 좀 외교적으로 좀 잘 좀 양다리 좀 겹피세요나 얘기를 꼭 윤석열 정권한테 하고 싶어요. 그냥 양다리라도 해서 좀 미국 말 듣고 싶으면 듣대. 그 윤석열 우리나라. 대통령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무리들 중에는 저는 종교인들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 논리예요. 우크라이나랑 그 이제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딱 발발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를 도와야지 약자처럼 느껴져서도 있을 텐데 거기 기독교인이 많아. 우크라이나에는 8, 90%가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 지금 그를 파라셴코부터 해가지고 그 러시아 정교회를 몰아내고 우크라이나 정교 어용 정교회로 이번에 몰아냈어요. 최근에 많이 몰아내면서 얘네들이 지금 성가대가 기독교식 성가대로 막 찬송가도 불러요. 이제 완전히 그 기독교화 돼가는 거야 지금. 희한한 거예요. 보면 가톨릭도 막 가톨릭 세력을 5%도 안 될게 3%. 이 세력이 좀 들어와요. 가톨릭, 기독교 이런 세력들이 들어오지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어용 정교랑 이제 결탁해서 어떻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러시아 정교회로 유지돼 왔는데 제 영상도 보시면 눈물 날 겁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영상을 제작했는데 왜 현재 우크라이나 정교회에 있던 그 러시아 정교회에 있는 신도들이 다 쫓겨났어요. 신부도 쫓겨나고 다. 그 교회를 지금은 어용 정교회가 그 우크라이나 어용에서 자리 잡고선 이 기독교식으로 막 찬송가도 부르고 막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이 났죠. 이 기독교가 우크라이나에 전파했어. 그럼 몇 프로냐 이거야. 한번 통계를 보세요. 좀 제가 직접 우크라이나 그렇게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몇 프로냐 이겁니다. 러시아, 벨라루시에 심지어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있고 이런 우리 벨라루시에도 선교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러시아에 많이 나왔죠. 네, 수많은 선교사 러시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테이지로 해서 신들을 하면 몇 프로냐 이겁니다. 우크라이나도 많이 나가 있어요. 프로테이지로 전체 그 주민의 5% 됩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전쟁 일으키면서 이제 종교도 이제 자기 종교를 넓히려고 하는데 옛날 시기에. 네. 정치인들이 이런 어떤 똥보를 차고 이런 뭐 부적절한 발언을 할 때마다 러시아 선생님 같은 이런 재외동포 분들은 참 속이 타들어가실 것 같아요. 타들어가죠. 전쟁 무기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해야 된다. 완전히 염장 죽이는 거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한 거고 잘못한 거고 지금 또 우크라이나의 자유소를 위해서 뭐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거 좀 몰래 해도 돼 몰래. 공개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뭐 하고 싶으면. 네. 이분도 포탄도 폴란드 통해서 돈 받고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지원해 준다고 돼 뭐 대여로 우리나라 포탄을 그 돈은 재원을 또 어떻게 잡을 겁니까? 좀 실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네, 이렇게 계속해서 러시아와 절교하는 분위기로 가지 말고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실리적인 외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계속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언론들의 프레임이 말리지 말고 현 상황 이 전쟁의 배경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러시아와 어떤 무역 관계들이 형성하고 어떤 관계들이 형성했는지도 그치.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맞는 말씀을 말씀입니다. 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박사님은 뭐 이제 또 러시아로 돌아가신다고? 예, 돌아가야죠. 거기가 네. 이제 제 2의 고향입니다. 뭐 들어가시면 뭐 어디 좀 뭐 저 거기 계획도 있으세요? 예, 연금도 받고 작은 돈이지만 또 거기 땅도 있고 농사도 짓고 친구들도 많고 공기가 맑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맑은 공기 쐬고 GMO 없는 유전자 농산물 없는 데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좀 젊어 보이는 게 거기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러시아어로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라 하는 거는 이제 뭐 다른 말은 분이만이에요. 분이만이에요? 분이만이에 하면 이제 주의, pay attention to 영어로 네. 분이만이라는데 분이만이에 그 말도 있지만은 다른 말로도 하면은 말이 좀 길어지는데 간접적인 표현밖에 없는데 분이만이에 하면은 이제 주의하십시오. 정신 차립시다 이겁니다.
무니마니에. 네, внимание. 윤석열. Потом наша страна Корея. 네. наша корейская страна. Пожалуйста, 이렇게 внимание. 길게 за что? 말씀하시면 못 외워요. 짧게 한마디만. 네, 짧게 внимание. 한마디만. внимание. 네, 부니마니. 네, внимание. 주의를 기울이자. pay attention to 이렇게 watching 딱 이렇게 vнимание 한마디. 네, 알겠습니다. 부니마니에 정신 차려서 네, 이 어려운 난국들을 헤쳐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오늘 길게. 사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더 공부하고 싶어지고 알고 싶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러시아 학당 들어가서 저희 예. 지금 여기 띄워드릴게요. 예, 러시아 학당 들어가서 좀 여러분. 들어오시면 네.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 학당 들어가서 여러분 국제 정세 특히 러시아와 관련된 것들 네, 많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